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격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 등 주요 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란군 참모총장과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을 비롯해 핵 과학자 여럿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내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또 하나의 전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치동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관련 핵심 시설을 선제 타격했습니다. 공습은 현지 시간 13일 새벽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전격 단행됐습니다. 주요 목표물은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을 포함한 다수의 군사지역이었습니다. 테헤란 동부에 있는 혁명수비대 본부 쪽에서도 화재와 연기가 목격됐습니다. We struck at the heart of Iran's nuclear enrichment program. We struck at the heart of Iran's nuclear weaponization program. We targeted Iran's main enrichment facility in Natanz.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군 투톱인 모하마드 바게리 참모총장과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핵 과학자 여러 명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명은 일어서는 사자. 네타냐후는 1단계 작전이 마무리됐으며 앞으로 며칠간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추가 병력을 소집하고 주민 대피령도 내렸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습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하며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은 올해 이란과 5차례 핵 협상을 벌였고 6차 협상을 앞두고 있었는데 협상 타결은 이제 물 건너간 셈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동 내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또 하나의 전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기습 공격을 받은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이란은 자국 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명확한 레드라인으로 삼아왔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공격과 함께 핵 과학자들과 군 수뇌부를 살해하면서 보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군사력이 많이 약화한 상태여서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우준성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더럽고 피비린내 나는 손을 뻗었다며 주거 지역을 공격해 악랄한 본성을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가혹한 응징을 받아야 한다며 보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رژیم صهیونی با این جنایت برای خود سرنوشت تلخ و دردناکی تدارک دید و آن را قطعاً دریافت خواهد کرد. 이란은 자국 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명확한 레드라인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핵시설과 함께 핵 과학자들을 살해하고 체제 유지의 핵심인 군 수뇌부까지 암살하면서 전면전 우려가 커졌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은 이스라엘에 대해 이란이 보복에 나서는 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피격 수준에 걸맞은 수위로 보복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Not retaliating would embolden the Israelis. At the same time, they do realize that this is a bait by the Israelis because the main thing that they have been trying to stop is diplomacy between the U.S. and Iran. 이란의 군사력을 뒷받침했던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주변국 무장 세력들이 이미 빈사 상태에 빠졌고 이란 역시 지난해 이스라엘과 직접 맞대결을 벌이면서 핵심 군사 인프라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이후 100여 대의 드론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맞대결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무력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우준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강 관세를 부과하는 파생 상품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까지 포함하면서 관세 여파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삼성과 LG 등 한국 가전기업들은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지만 한국이나 멕시코 등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해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미국의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But to further defend our auto workers, I impose this 25% tariff on all foreign automobiles and investment in American manufacturing and auto manufacturing. I might go up with that tariff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높을수록 외국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외국 회사들의 미국 투자를 늘리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를 인상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부터 부과했던 25% 철강 관세를 이달 들어 50%로 인상했습니다. 이 관세는 철강으로 만든 파생 제품도 철강 함량을 따져 똑같이 부과됐는데 미국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그 범위를 늘려가면서 철강 관세 여파는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미 국무부는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파생 제품 목록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 제품을 추가하고 오는 2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LG 등 한국 가전 기업들은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지만 한국이나 멕시코 등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해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890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동 분쟁 여파와 미 관세 정책 영향까지 이어지면서 어제까지 이어지던 허니문 랠리는 잠시 멈췄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관련 기업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반면 국내 석유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환율은 1,370원 선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87% 내린 2,894.62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낙폭을 1%대 중반까지 키워 2,870선까지도 내려갔지만 개인 매수세와 함께 일부 하락분을 회복하며 2,890선을 방어했습니다. 코스피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른바 허니문 랠리를 보이며 최근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이날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 전환하며 한 주 거래를 마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군사시설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오전 장중 전해지자 강보합권에서 유지되던 지수는 곧바로 하락 전환하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철강 파생 제품에 대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데다 자동차 관세 역시 머지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지수 하락을 부채질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 등 관련 기업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단 중동 분쟁 확산 우려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자 국내 석유주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과 8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10% 가까이 오르며 배럴당 $70 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1% 내린 768.8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개장했으나 장중 하락 전환하며 770선을 하회하며 한 주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여전했습니다. 어제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환율은 1,350원대로 급락했지만 중동 분쟁 우려 등으로 하루 만에 10.9원 오른 1,369.6원까지 치솟으며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날씨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은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된다는 예보입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거대한 구름무리가 한반도로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필리핀 동쪽에서 북상하고 있는 열대 수증기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며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에 거센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한반도 남쪽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열대 수증기가 직접 부딪히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 산지는 최대 250mm, 부산과 경남 남해안 150mm, 충청과 서울 등 중부지방은 60mm 안팎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후에 잠시 그쳤다가 일요일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기존의 한반도에 머물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며 비구름대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이쯤 1호 태풍 우딥이 중국 남부 내륙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하면서 제주 근처에 있는 정체 전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월요일 오전 비가 그친 뒤 대체로 날이 맑다가 다음 주 후반 중부지방에도 첫 장맛비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마경입니다.